30세 여자 A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당직 의사는 달래서 물어보니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당직 의사는 이 내용을 의무기록에 적었습니다. 며칠간 입원하고 퇴원할 때 환자 A는 의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부탁인데 제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은 차트에 적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의사 B는 환자의 요청대로 A의 의무기록을 수정하거나 지워야 할까요?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면서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사항을 의무기록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기록은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의사 자신이 환자 치료에 이용합니다. 또한 다른 의사에게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의학연구 및 교육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진료비를 평가하여 과잉진료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부는 의무기록을 통해 의료의 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기본자료로 사용합니다. 법원은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사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나 증거자료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무기록에는 환자가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였는지,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는지와 같은 환자의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면 당사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해나 자살의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치료받은 내용을 알리지 않고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환자들은 의무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기재하지 말거나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이와 같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무기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도 될까요? 만약 환자의 요청대로 특정 내용과 관련된 의무기록을 일부러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작성한다면 나중에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의사는 환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치료제를 처방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의 폭행으로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폭행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가 마음이 바뀌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의 행실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살을 한번 시도했던 사람은 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후의 의사는 환자의 상태 원인을 판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청하는 환자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더욱 큰 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가족을 유지하고 싶은 피해자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매달 돈을 내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싶은 환자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사가 의무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의무기록은 여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의무기록 작성과 보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의무기록은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한 의사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행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의무기록 중에서 오기나 누락된 사안이 발견되어 내용을 사후에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진료기록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거짓으로 의무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다면 의무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되었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기록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된 사람만이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의무기록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신의 의무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위 사례에서 아무리 환자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해당 환자의 의무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의무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되면 국민건강보험은 해당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를 환수 처분할 것이고, 해당 의사는 의무 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한 것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자살이나 자해행위의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까요? 보험이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3년까지는 자살 시도는 고의로 인한 자해행위로 판단을 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만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정책으로 인해서 자살 시도를 하였지만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막대한 의료비라는 경제적인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2014년부터는 자살 시도와 같은 자해행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요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험과 관련이 없는 자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해로 인하여 생명이 위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예견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 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법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남겨주세요.